네, 미국 달러화 가치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주춤하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원화 환율 어제 10원 넘게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도 6원 넘게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외환 시장의 동향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요 며칠 동안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먼저 달러화 가치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달러화의 방향성을 얘기할 때 달러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위기에 굉장히 그런 패턴이 맞아 들어갔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올해 외환시장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 지수를 가지고 어떤 달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러 지수는 유로를 비롯한 선진국 통화 위주로 이제 지수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인데 최근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신흥국 통화와 선진국 통화의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달러 지수 갖고만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연초 이후 주요 통화 등락률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중국과 유로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화들이 달러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추진했다라고 하면서 엔화 약세를 드라이브를 했는데 네. 남아프리카 랜드 같은 경우는 엔화보다도 지금 가치가 더 떨어져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낙폭이 큰 종목들을 보면은 남아프리카, 호주, 러시아, 인도 등 또 신흥국들 통화, 그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통화들이 굉장히 가치가 낙폭이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화가 양적 완화 축소라는 재료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맞는 국면이고 그러한 네. 상황에서도 신흥국 통화들의 좀 약세가 두드러진 그런 것이 현재의 외환시장의 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가 나온 사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외환시장도 그렇고 뭐 증권시장도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언제쯤 될지 이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앞으로 이에 따른 달러화 가치의 방향성의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2011년 상반기에도 미국의 양적 완화, 소위 탈출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달러화 가치도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 경기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무산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은 최근에는 확실히 다른 어떤 미국 경기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가 이제 서서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 정부로서도 재정 적자까지 축소되는 와중에 양적 완화의 축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여부가 이슈가 아니라 언제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할 것이냐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양적 완화의 축소 기조 자체가 전반적인 달러의 강세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뭐 다 알려진 재료이긴 합니다만 워낙 물가 상승률도 낮고 고용도 아직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미약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그동안 초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전환될 경우에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시장을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달러도 굉장히 완만하게 좀 지속적이지만 완만하게 그런 강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미국 국채 10년 금리와 관련해서 2.4%가 향후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 포인트의 돌파 여부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외환시장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달러화의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엔화의 방향성입니다. 어제 또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잠정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오늘 또 BOJ가 이제 또 마무리 국면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적 완화 정책이 더욱더 가속화가 된다면 엔저도 다시금 또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을 거라고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0.1%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출의 만기를 한 2년 정도까지 연장해 준 방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국면이 바뀌었다는 점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양적 완화의 규모, 속도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양적 완화는 그 정도는 알겠고 의지는 알겠고 과연 일본의 구조조정과 성장 정책을 얼마나 잘 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일본 국채 시장을 비롯한 금융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라는 부분은 참여한 선거를 앞두고 계속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시장이 일본 정부의 이런 정책을 일본 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느냐를 굉장히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국면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엔화 약세보다는 굉장히 좌우로 변동성이 높은 그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일단 어제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물론 대외적인 변수도 많겠지만 또 증권 시장에서 또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더욱더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당분간 움직일 것으로 보시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동안 원화 환율의 중요한 이슈였던 예. 엔화 재료는 상당히 페이드아웃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1,050원, 1,150원 부근까지 엔원 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달러인 환율의 움직임 자체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질 거라고 네. 보고요. 결국은 글로벌 달러와 강세 전환 이에 따른 어떤 외국인의 자금 동향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 경상 흑자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대외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 이런 점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하면 앞서 신흥국의 불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면 분명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은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 전환 이런 과정에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는 좀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일단 지난주 흐름을 통해서 1,110원의 지지선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은 5월 중 고점인 1,133원 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연 고점인 1,145.3원을 테스트하는 좀 그런 흐름 아무래도 달러 강세에 편승을 해서 환율도 하락 쪽보다는 추가 상승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그런 방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